한의학 시험 보는 학교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먼저 본 학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먼저 봤어요? 우석대가 먼저 봤죠? 우석대가 먼저 봤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세명대 봤죠? 세명대하고 어디하고 동시에 봤어요? 대전대하고 동시에 봤어요, 이거는. 다음에 이틀 있다가 어느 대학교 봤어요? 이제 동국대 봤죠? 자, 그 다음에 원광대하고 무슨 대가 동시에 봤어요? 동신대가 동시에 봤습니다. 올해는 좀 이렇게 동시에 봐서 좀 많이 좀 그랬어요. 근데 원광대하고 동신대는 겹치지가 않죠. 되게 동신대 공부하는 분들이 뭐 원광대 합격할 리는 좀 가능성은 적죠. 또 막 원광대 막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동신대 붙었네? 없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자,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교는 이렇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대학교 빼고 전부 다 한의학을 봅니까? 원광대 빼고 한의학은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우석대 같은 경우는요. 잠깐 제가 전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석대 같은 경우는 한의학하고 뭐만 봐요? 한문을 봅니다. 한문.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각각 100점이 100점, 100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석대는 전부 40문제고요.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오지 선다고요. 하나만 5개죠. 5개 오지 선다라고 좀 표현하면 좀 그러네. 5개 지문 중에서 정답 하나입니다. 이거는 5개에서 1개 정답을 고르는 겁니다. 자, 세명대 이제 보겠습니다. 세명대는요, 세명대하고 대전대 지금 2개 묶었는데, 여기서는요, 두 학교에서는 주관식이 출제가 돼요. 주관식이요. 주관식이. 세명대는 41문제는 객관식이었고요. 6문제가 주관식이 나왔어요. 아까 전 시간에 잠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이제 세명대 공부법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고요. 세명대 같은 경우는 이 객관식 보면은 보기가 5개인 경우도 있었고, 몇 개인 경우도 있었어요? 4개인 경우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1개가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문제는 주관식으로 나왔고요. 주관식은 여기서 단답형입니다. 단답형이 나오고, 대전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문제가 객관식은 몇 개 정도 출제가 됐죠? 여기 문제 수가 좀 막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한데, 제가 알기로는 객관식이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한 8문제 정도 주관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객관식에 보면 답을 어떻게 했느냐? 주관식에 논술 문제도 좀 있었죠. 한두 문제. 긴 게 답 쓰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상 대전대가 조금 좀 까다롭게는 나와요. 자, 다음에 동국대를 보시면 동국대는 20문제입니다. 20문제고 전부 객관식이죠.
동신대는 사실 문제에 자 객관식입니다. 물론 5개 지문에서 고르는 거였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 시험을 보는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뭐 좀 하나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세명대 같은 경우는 2개 고르는 것도 좀 출제가 됐네요. 2개 정답. 하나 아니면 2개 정답이네요. 예. 좀 전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저희 지금 그 지표책 전부 갖고 계시죠? 지표에 한번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표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학교가 문제 출제했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보시면 목차 이렇게 보시면 1장 뭐가 나왔어요? 의학사 파트가 나왔죠. 의학사 파트. 이번에 의학사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까다로운 문제가 없었고요. 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의학사 파트에서 동신대가 조금 사람 많이 괴롭혔어요. 막 좀 이렇게 흔히 우리가 접하기 힘든 의사나 의학자들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낸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의학사에서 두드러지게 뭐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사 파트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그 의학사 파트는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문제 출제를 보면 출제 양상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단순 암기형 문제가 이제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서서히 지금 좀 문제 출제 방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 영향이 좀 이제 그 한의사고시에서도 그 시험도 좀 이렇게 변화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단순 어떤 지식형 문제에서 조금 이해하는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좀 반영해서 이번 편입시험도 나오지 않았나. 이건 좀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이렇게 팍팍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어느 학교든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수험생들의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원리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거기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2장. 천인상과 뭐가 나와요? 의역이 나오죠. 의역. 자, 천인상과 의역이 나오는데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거죠. 천인상응이죠. 의역학. 의역학은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우는 그 2월 과정이 이걸 배울 거예요. 2월 과정이요. 지금 2월 과정이 이거에 관한 내용을 전부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올해는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문제에 직접 출제는 많이 되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겠지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응용해서 출제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전에는 사실 이 내용도 지식형으로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응용하는지 문제를 내보자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음양 후에는 뭐 미신이다 뭐 해서 이렇게 관과해 버리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